네, 보이는 코리아 오늘 제 15회입니다. 한여름에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네, 정말 여기 되게 조명이 좀 세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막 뻘뻘 흘리면서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되게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뭐 감기 조심하고 계시나요? 예, 건강합니다. 네, 더위 많이 타잖아요. 아, 우리 셋 다 더위. 셋 다 더위 많이 타죠. 추위는 많이 안 타시죠? 추위는 네, 많이 안 타요. 형은 저는 많이 추위도 타요? 타요. 아, 추위도 많이 타세요?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성격의 문제는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와 저는 성격이 지랄 같아. 그러니까. 저는 소담 씨는 어때요? 추위 많이 타요? 더위 많이 타요? 뭐. 저는 더위. 더위를 많이 타요? 추위 별로 안 타요? 추위 별로 안 타요. 저는 추운 거 좋아해요. 오리털 파카를 못 입어요. 왜요?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땀이 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럼 입어야죠. 왜요? 아, 겨울엔 별로 추위를 안 타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오케이. 오리털 파카도 못 입어요. 저는 너무. 그럼 뭐 입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옷을 그냥 안에 셔츠에 네. 뭐 스웨터에 네. 그리고 자켓 정도만 입어요. 아무리 추워도. 네. 보통 그렇게 입잖아요. 아 이제 막 우리, 파카 입죠. 우리 같은 사람이랑 코트 그렇게 입고 입지. 막. 다른 사람들 막 오리털 네. 파카 입고. 난 오리털 이런 거 비싸서 못 입어. 아, 됐어. 자 대선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그렇죠? 네. 아 어제 오바마, 어제 끝났죠. 우리 바마 형이 다시 바마요. 이겼는데. 네. 오형님. 네, 오형이 오형. 이겼는데 그 재밌는 게 그 롬니가 이제 그 패배를 시인한 연설에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참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네. 그리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승리하고 나서 트위터에 네, 미셸 자기- 오바마 사진을 예. 포옹하는 그게 사진을 리트윗이 23만 건이 됐대요. 와. 예, 사상 최대 뭐 리트윗을 기록했다고 하더거든요. 예, 뭐 종국 형님 리트윗 몇 번 돼요? 저는 2번. 많아야 2번. 아, 저 정말 이 광고 하나 해도 돼요? 뭐요? 저도 트위터 하고 주영이 형도 하잖아요. 네. 좀 리트윗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70일 전에 네.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아세요? 미국도 되게 무수도 후보 많아요. 맞아요. 예, 되게 많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요. 그게 바로 쩔이지, 쩔이. 집중을 못 받을 뿐이지. 예, 미국판 뭐 허경영 이러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딱 70일 전에 정해져서 네. 70일 전부터 정책 대결과 이념 대결을 네. 펼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깨끗하게 승복도 하는데 아. 근데 우리나라는 후보 등록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고 예, 예. 또 대선이 40일 정도 남은 시점이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한 30 며칠 남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보가 그러니까요.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후보 등록이 24일 전이에요. 네. 24일 전에 후보 등록이라는 게 뭐냐. 24일 전에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게 그렇죠, 예. 이 후보 등록을 24일로 한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네, 하기 네. 위해서 후보 등록을 늦춘 거지 음. 실제로 각 정당마다 대선이 있기 훨씬 전에 후보를 뽑게 돼 그래도 있거든요. 100일 정도 계속 네, 활동. 90일, 뭐 80일, 하죠, 100일 예. 이런데요. 그러니까 선거 후보 등록이 24일 전이라고 해서 그때 정해지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대선 후보 정도면 1년 정도 전부터 그렇죠. 사실 네, 어느 정도 아니, 나와요. 근데 그 막, 예. 뭐, 한 후보를 두고 왜 예. 토론에 참여 안 하냐, 아, 막 토론에 그렇죠.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아. 근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네. 2대1로 자기 고기가 그 뻔한데 누가 아니요, 파워가이를 왜 나오냐고. 그리고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어제 단일화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저께죠. 11월 네네. 6일자인데 만약에 그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면 누구랑 해야 돼? 지금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토론을 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둘이 거기서 또 정책 대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좀 예. 그런 또 주장을 해요.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나왔어. 네. 그러면 일단 단일화 하고 와라 라고 말을 하는 예.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왜 그러면 정말 2대1로 하기 구도가 싫으면 한 번씩 붙자. 그렇지 한 번씩 붙자는 웃기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어서 한다 치면 문재인 후보랑 할 때 얘기 다르고 안철수 후보랑 얘기할 때 정책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뭐로 두 번이나.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 두 번 한 번 노출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분석해서 또 그게 그렇죠.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노출 많이 되는 거는 그쪽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 또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 TV 토론 저도 되게 기대돼요.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오바마랑 롬니가 토론을 할 때요. 맨 처음에 토론을 할 때 그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내셔널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TV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 두 후보의 차별성을 디퍼런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따라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해라.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롬니랑 오바마도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예. 유권자는 뭐가 다른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가 굳이 단일화 전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당연하죠. 두 후보가 네. 뭐가 다른지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 이해를 못 하겠어 저는. 근데 아직까지 TV 토론이 안 되는 이유, 또 후보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보면은 이제 진짜 국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복후가 그렇죠. 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한 예. 3개 정도 뽑아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요즘에 현수막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요즘에 길거리에 다니시면은 이제 각 정당마다 붙여놓은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뭐 그리고 65세 뭐 예. 정년 보장. 예, 뭐 이런 거. 국민 대통합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받지 않는 비정규직 뭐 네. 이런 저 얘기도 진짜 있고요. 황당한 것도 봤어요. 뭐요? 열정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뭐 지금 열정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나? 그러면은 주용이 형도 열정만으로 예.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되죠 열정반. 그럼요. 예. 종국이 요즘 그 또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해요. 아니 그런데 예. 사실 무상 의료 예. 사실상은 무상은 무상 다름없어요. 의료가 예. 다름없는데 이제 뭐 상한제 100만 원 예. 의료비를 자기 부담금을 100만 원까지만 하겠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게 항상 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죠. 그래요. 예. 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안 힘들게 해줄 거야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다 돼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다 됐지. 네, 모든 그렇죠. 정 공약이. 그런데 좀 현실적인 면을 봐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감을 해서 제가 뭐 실제로 다 찾아봤어요. 자료나 뭐 이런 적자폭이나 이런 거를. 시간이 많이 그리고 남아요. 많이 저는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 야구. 그 추워서 안 해요 지금. 이제 또 끝났잖아요. 지금 시즌. 시즌 끝났고 내가 응원하던 팀은 이미 광탈했기 때문에 그 종국 형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시기가 있다더라고요. 야구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시리즈에서 혹시 독서량이 매우 많이 늘어요. 늘다가 야구 시작하면 되게 쫙 내려쳐. 딱 집어 던지고 예. 야구책을 사요 제가. 그 조국 교수님이 그거 하잖아요. 무슨 무건 뭐지? 하한건가? 그게 뭐예요? 그 조국 교수님이 12월부터 2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트윗을 안 해요. 왜? 봤어요. 공부하는 시기라고. 야.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로 트윗이 이렇게 공부해. 어쨌든 예. 교수님들이 네.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야. 트윗 처음 하실 때는 알았네. 공부 안 하고 트윗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제가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막 아, 수분 사이에 막 쭉쭉 올라오시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 상한제라는 게 지금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의료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저도 거의 예.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네. 6개월 6개월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야. 야구하다가 공에 맞아가고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귀엽다 야구.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나는 100만 원만 내고 90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1,000만 원 중에서 보험 혜택이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으면 안 받는 거는 자기가 내고 예. 보험을 받는 부분 예를 들면 9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아하. 예, 그죠. 그 중에서 보험 혜택을 또 한 500만 원을 받고 자기 부담금이 400만 원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아하, 예. 그러면 500만 원의 보험 부담금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400만 원 자기 부담금 중에서 이제 상한제가 있으니까 예. 이제 문재인 후보 말에 의하면 여기서 너 100만 원만 내라. 400만 원 부담이지만 100만 원만 내. 300만 원 내가 내줄게. 요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험의 혜택을 또 대폭 늘리겠다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얼핏 지나간 게 비급여. 예.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MRI나 뭐 CT 처리 이런 것 중에서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많은데. 보톡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런 되죠. 말이에요. 안 네. 되죠. 딱 걸렸어. 어떻게 알죠? 박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 문재인 후보가 말한 것 중에서 뭐 불임 부부에 대한 시술이나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안 됐었는데 근데 그런 것 좀 늘려주고 MRI, 뭐 치과랑 한방 의료 이런 거는 지금 보험 처리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넓혀줄게. 넓혀주고. 돈도 적게 내라.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인가? 아니 거기 들어가셔서 재정 상대 클릭만 해봐도 적자예요 지금. 이거 작년만 해도 1조가 넘게. 제-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상급식, 예. 무상보육, 예. 무상의료.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를 선포하는 국가에서 예, 맞아요. 가능한 건데 예. 아니 사회주의를 표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북한도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영국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무상의료를 전 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 뭐냐면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잔병들 있죠. 네네네. 감기나 뭐 이런 그럼 것들을 안 가잖아, 잘. 아니 안 들여보내죠. 예. 그러니까 GP라고 있어요. 네. 주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GP가 보고 야 너는 그냥 집에서 그냥 좀 푹 자라. 임마.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는 야 거죠. 집에 가. 어허. 그러면 가야 돼요. 네, 사설 병원을 가거나. 근데 물론 영국이 또 좋은 점은 되게 좀 그 심한 질병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네. 잘 해주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다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저번 국감 때 예. 주진 씨도 알겠지만 1인 한 명이 병원을 320일 간 사람이 있었다. 저도 그 얘기 320일, 알고 300일 이상. 예. 그러니까 365일 중에 병원을 300일 이상 간 거예요. 왜냐면 예. 이제는 자기가 얼마 정도 내고 나니까 이게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2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주말에 뭐야. 주말에 쉬니까 병원이. 그리고 진짜 그렇죠. 과잉 진료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의료 쇼핑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의료 저희 쇼핑. 어머님이 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감기 이제 걸리셔가지고 네. 병원 가면은 조그마한 이렇게 동네 병원이 빠르게 되는 네. 장점이 있잖아요.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저희는 노인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말씀이 야뭐 이렇게 늙은이들이 많냐고 거의 맞아, 막 맞아. 진을 치고 있대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거, 간호사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건강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병원에 오셔서 그냥 괜찮으시다고 하는데도 주사 놔달라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싸니까 그 노인분들이 예. 드리는 혜택이 너무 싸다 보니까 아니 혜택이 싼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싸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부담 자기 부담이 적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 그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의료 보험을 내고 돈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있고 지출이 있는데 거기에 수입 목록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매년 5조에서 4조, 5조, 6조 그렇죠. 정도를 예, 매년 예. 도와줘서 그나마 그런데도 적자야. 그럼 결국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세금이 거죠? 들어가고 네.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발표하기를 연간 내가 이걸 하면 8조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는 8조 플러스 그동안 5조에서 한 13조 정도 매년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4대강 그거 한 번만 안 했어도 이거 근데 나 좋아 그래 맞다 그래 인정하자 그러면 사대강 아유 무상의료 할 때도 4대강만 안 했으면 하고 교육 할 때도 4대강만 해 그리고요. 무슨 4대강 아니, 북한에 도와줄 북한에 때도 5천억만 그냥 갖다가 버리지 않았어도 그거 아니네요. 그러면 4대강이 무슨 호구야. 그 효선 씨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진영에서는 그렇죠. 그때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만 안 했더라면은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거를 말 안 하는 제가 거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그 연구소 있잖아요. 리서치 연구소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예, 예. 미래 예측을 되게 중요시 중요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 전에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8자로 시작하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이 먹어서.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8자로 시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나 어떻게 해? 국민연금은 이제 40년 후엔 고갈될 예, 거라는 근데 거는 이게 뭐냐면요. 무상의료, 문재인 후보의 무상의료가 왜 현실화성이 더 없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 즉 뭐냐면은 급격하게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성장시대고 그리고 생산계층이 막 급격하게 늘어가는 네. 시기면 가능해요. 그렇죠. 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네네네. 그 의료보험비를 내는 사람은 아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계속 적자이고 예, 이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사실 예.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게 네네네.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더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후보께서 그 무상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약 내시고 그러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수치는 한 163조 정도 들어간대. 163조. 그렇죠. 뭐 네, 추산에 그거 따라서는 예. 300조 이상도 가능하다. 추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163조인데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그 잘못 계산 이런 것들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300조까지도 들어간다는 예, 그런 예측할 때 많은 그 학자들은 효율성을 가정하고 해요. 그렇죠. 효율적일 때야. 그러니까 최소 예, 163조. 뭐 그런데 뭐 비리니 뭐니 세는도 이런 거 하면 엄청나요. 그리고 음. 그 주진 씨가 그랬잖아요. 결국 세금의 문제다. 근데 사실요 재밌는 게 MB 정권 나서 건강보험에 흑자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료비를 올렸을 때예요. 보험비를 의료보험비를. 올렸어. 보험비를 4.몇% 올렸을 때 흑자가 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걷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나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나한테 나간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좀 혜택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몇십 년 후에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뭐 아, 우리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젊은 세대한테 이제 또 빨대 꽂고 아니 근데 저게 하는 너무 거지. 두려워요. 사실 이제 그 일본이 그 장기 그래요. 경제 침체에 예.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일본도 막 엄청나게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근데 일본이 잘 장기 침체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고령화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네. 아주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생산의 동력은 떨어져 가고 있고 과연 진짜 우리가 40, 50살 먹었을 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연하죠 좀. 뭐 인구 얘기 나오니까 하는 건데 그 선대인 예. 씨 있잖아요. 진보 경제 학자. 예. 그분이 쓴 책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경제 침체가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낳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커버해줄 만큼 생산자들이 뒤에 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파에서 뭐 보수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보좌파 쪽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모 후보께서 진짜로 이렇게 글로벌 그 취업 이런 것들 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러면 FTA 같은 이런 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FTA를 재협상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꺼내는 거는 또 두 정상의 외교적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예. 모순 덩어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정상회담이라는 말도 싫어요. 예? 아니 나는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아. 말이 싫어요. 한반도의 정상은 한 명인데 예, 그렇잖아요. 와, 그 말하면 그래, 숯불로 정말 저는 싫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대북 정책관에서는 북에 있는 그 정은이 네. 난 동갑이잖아요. 개? 동갑인가? 개정은? 네가 개정을 열었잖아. 어떻게 캐치를 하지 그걸?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아마 새 후보가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만난다고 했어요. 네, 다 네. 박근혜 후보도 만난다고. 아니 했어요. 저는 만나는 건 좋아요. 네. 특히 저는 김정은이를 우리 그 취임식이나 이런데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뭐 오진 않겠지만. 절대 안 절대 안 오죠. 오죠. 절대 안 오죠. 네. 주요에 가서 뭐 총폭탄이 돼서 터질 거니까.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북 무슨 회담. 회담. 왜냐하면은 예컨대 대통령이 정부회담. 그쪽도 왜냐면은 저는 왜 그게 싫냐면 여기 대통령이 저희 부산이 뭐 어느 지역에 조폭이 있어. 근데 이 조폭 두목이랑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정상회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은 엄밀히 말해서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조폭 두목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어차피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뭐 그래봤자 어차피 언론에 정상회담으로 쓸 거기 때문에 좀 씁쓸한 거죠 그게. 그냥 남북 회담 아니면 네. 남북 협상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만 쓰면 예, 되죠. 뭐. 그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좀 굳이 안 썼으면 좋겠다. 예. 비정상인데 그 자체가. 그렇죠. 예. 자, 예,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수능이에요. 네네네. 근데 뭐 저희 주영이 형 여자친구 수능 봤어요? 날 뭘로 만드는 거야, 지금? 이래요. 이래. 그렇죠. 아. 예. 미래 여자친구 안 봤을 수도 있죠. 아직- 영상 편지 한번. 뭘또 영상편지까지. 아유,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능력자로 보는 거죠. 그래, 한 15살 정도는 어려야. 농담입니다. 근데 형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형 안 만나. 안 만나요. 농담이고요. 저 이제 그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비정규직 학교에서 우리 자주 많이 얘기했잖아요. 비정규직 교사인데 네네. 그때 이제 오늘 수능 감독을 가더라고요. 네. 뭐 되게 좀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얼마나 좀 서글플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뭐 비정규직 힘들죠. 힘들죠, 되게 힘들고 예. 정말 예. 서러움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각 정치권에서 내놓은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네네. 공약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그렇죠. 궁금해요. 맞아요. 걔는 그냥 뭐 맞아요. 무조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해라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새 후보, 예. 새 후보에서 이제 내놓은 공약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어요. 뭐 예. 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뭐 경제 분석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렵다고 하니까 당연히 근데 그 해야 참여정부 된다라는 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한 법이 통과됐었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비정규직이 2년이 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전환시키는데 된다. 네. 결과는 그 비정규직이 다 잘리죠. 예. 그래서 예. 유예를 하지 않았나요? 그 연장했죠. 아주 연장. 임시 예. 방편을 했어요. 근데 예. 지금도 각 기업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의 아주머니가 네.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아주 그냥 쉬운 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하는데 2년마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 뭐냐면 나 집에서 있느니 나 여기 앉아가지고 15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네네. 뭐 데스크를 본다든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원하는 직업과 이 소득이 다 따로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그때 MB 정부 초반이었죠.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예, 대량 예. 해고 사태에 직면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저임금이니 뭐니 해서 150만 원 꼭 안 받아도 돼. 난 130만 원만 줘도 그렇죠. 일하겠다. 그렇죠. 예. 안 받는 건 난 나니까.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제 얘기 나오면은 우리는 이만큼 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권리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아유 말만 저렇게 하지. 그래 비정규직이 슬픔은 당연히 있는 네, 거니까.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실제. 예. 되게 사연이 예. 많아. 비정규직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뭐 슬픔과 그것도 잘 압니다. 저는 아는데 네. 말로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할 거라고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아요 후보님 저게. 근데 저는 대학 교수들과 시간 강사 이번에 뭐 문제도 난리 예. 났죠. 저는 그것도 지금 애매한 게 물론 저는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교수님들의 그 정년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맞아요. 시간 강사 문제 해결될 수가 그럼요. 없거든요. 예,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 강사를 다 정규직으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요 등록금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거는 뭐 법으로 강제하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네네. 이거는 이 단편적 이 문제가 아니야. 얘 전환해주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고용을 안 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이 시간 강사 이게 지금 말 되게 재밌는 예인데 시간 강사 이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시간 강사들의 대우가 개선이 돼요. 돈도 되게 많이 주고 이제 거의 교수급 대우까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랬더니 대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시수를 줄이거나 뭐 사이버강의로 바꾸거나. 사이버강의를 바꾸거나 절대 시간 강사 고용 안 하죠. 앞으로는 그렇죠. 못 하죠. 그렇죠. 부담되니까. 예, 예, 그리고 예. 더 웃긴 건 뭐냐면 전임 교수를 안 뽑아요. 겸임 교수를 뽑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교수 하나 지금 뽑는다 싶으면 가서 겸임 교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또 이런 행태가 생긴 거고 이거 가장 재밌는 게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어서 시간 강사 대우를 좋게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시간 강사들이 가서 데모했어요. 이 법 통과되면 그렇죠. 우리는 아예 당연하죠. 취직을 못한다. 당연한 이게 거죠. 제일 묘한 포인트예요. 예, 예, 예. 비정규직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에서 보면은 야, 너 그래도 비정규직이라도 하질 않은 말이다. 아 그렇죠. 왜냐면 맞습니다. 그 사람들 정규직 전환해버리면 고용을 안 됐을 때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할 저희 집 식구 중에 한 명도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그냥 꾸준히 갈 수 예, 있으면 예. 안정성을 원하는 거죠? 괜히 법으로 뭐 어떻게 하고 정치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더 부작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공약을 내거시는 분들이 예.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계실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아니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저는 거죠.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모른다기보다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합리적 사고, 경제학적 예, 예. 사고 그래요. 있죠. 네네네. 경제학적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정치나 행정 영역은 예. 사실상 복잡한 면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되게 분석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네. 그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사실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얼마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물론 경제민주화도 해야 되는 과제이긴 하지만 네네. 귀족노조가 깨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만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맞습니다.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경제 민주화부터 하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이걸 자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꼼수가 나오면 결국 상황을 악화시킨다. 예.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 공약들, 허황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빨리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제발 빨리, 하루빨리 후보가 좀 정해져서 네네. 이 얘기를 하루라도 좀, 먼저 네, 이런 토론해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겁쟁이 전하면서. 같아. 되게 겁쟁이인 게 불편한 진실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시간 강사를 보여주겠다는 법을 시간 강사들이 싫어하네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사람들이 용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용감한 대통령. 용감한 형제들은 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저희 다음 톡톡톡 톡톡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